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아이를 키우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국 나이로 3세 정도, 24개월 좀 지난 아이인데 그 땡땡 교육에서 하는 한글놀이 하면서 한글을 뗐다면서 이 정도면 아이가 빠른 게 아니냐고, 너 유아교육 했으니까 좀 말 좀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자랑 반, 이제 궁금한 거 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랑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거기에서 뭐 정신 차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기특하다고만 했죠. 제가 오늘 요거 촬영하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부모 교육을 듣고 왔는데 경인교대 교수님이 연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재는 한 11세는 돼야지 적어도 그래야지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11세가 지났어요. 영재는 아니었나 봐요. 오늘은 한글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한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 시작해야 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모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 가질 때도 정말 다 다르고 문자 교육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영역,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글자를 다 아는 아이는 그림책에 그림은 안 보고 글자를 먼저 봐서 상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킨더보스 쌤들은 아이들 어떻게 한글 교육 시키셨나요? 저희 아이는 친구 이름에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이름이 정다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자는 이렇게 생겼고 다자, 운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채 맑음 이런 건 없는 거야. 괜찮은 말 이런 거. 근데 이름에는 이중 받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요즘은 영문으로도 읽기 쉬워야 하니까 어머님들이 거의 받침을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글은 정말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맞는 것 같고 학습지를 막 시키고 그다음에 깜지 뭐 10번 써와 막 이렇게 해서 익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교사일 때도 저희 원장님이 책만 많이 읽어줘도 한글은 저절로 뗄 수 있다고 하셔서 정말일까 했는데 아이 낳아보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면서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6세, 7세 정도가 되면 자음, 모음의 조합으로 알려주시면 한글을 빨리 익히는 데 도움이 돼요. 기억은 그 소리가 나고 모음 아는 아 소리, 그래서 그아 가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알려주시면 영어의 파닉스 익히듯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몬테소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글자를 익히거든요. 그아, 가, 느아, 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알려주면 그렇게 조합을 해서 글자를 다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또 맞춤법, 부음 법칙도 알 수 있고 결국엔 소리 조합을 익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호는 6세 중간에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 하면서 한글을 알고 싶다 하더라고요. 시기가 되었다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아이랑 한글을 같이 할 시간이 없을 쯤에 아이가 A4 용지 작은 모퉁이에 눈, 높, 땡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시연이는 눈, 높, 땡으로 한글을 깨쳤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제 한글을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좀 수월하게 한글을 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글을 떼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었는데 둘째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글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7세 10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직도 소식이 없고 기대도 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기적의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교재를 다 나오네요, 지금. 눈높땡? 네, 기적의 땡땡 그걸로 한글을 같이 깨치면서 등짝 스매싱도 들어갔었죠. 이게 근데 한글을 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다른 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을 때에는 어휘력과 진술 능력, 그러니까 논술, 서술하는 그런 풀이 과정을 적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한글을 일찍 깨친 아이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한글이 언어의 모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경험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이마다 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제 알아보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보편적인 시기, 한글을 이 정도에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6세 정도로 우리가 합을 맞춘 게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한글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첫째 아이 같은 유치원에 이제 다니고 있었을 때라, 제가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한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6세 늦은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가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해서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간판도 읽어보고 헛쌤이 말씀하신 이제 글자 조합으로 그느드르무부스 이제 노래도 불러가면서 한글 교육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6세 때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글은 학교 가서 하면 되지 하는 부모님들 있는데 한글을 알아야 수학책도 읽고 또 자신의 생각도 글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꼭 한글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간혹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글 초등학교에 가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인들은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맞아요. 다 읽고 있는데 나만 못 읽으면 그 상실감은 누가 채워줄 거야?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7세 해도 되고 5세 해도 되고. 근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3개월에 끝낼 걸 3년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늘 아이에게 관심이 있을 때, 아이가 흥미를 느낄 때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작하실 때 그 부분 좀 염려하셔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은 엄마들 조심해야 되는 점 알려주세요. 뭐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 한글을 떼야 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한글을 못하면 좀 약간 떨어지는 아이 취급을 받는 거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엄마와 양육자의 욕심이나 만족으로 시작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엄마 앞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장기 플랜을 짜지 마시라고요. 3세 때는 한글, 4세 때는 파닉스 떼고 5세 때는 영어를 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내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들어가 줘야 되는 적기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의 만족감과 욕심의 기준은 옆집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거나 옆집 엄마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내 아이 스타일대로 키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손쌤도 이호에게 기대했었는데 한글 떼기의 시기와는 전혀 무관했잖아요. 아이마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언어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의 영역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글 문자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기에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어휘를 듣고 경험해서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글은 읽기나 쓰기에 해당하지만 확장된 영역에서는 언어를 이해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어를 잘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게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